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연결하고 소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러한 현대적 문제를 예견한 듯 고독의 가치를 강조하며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인간관계를 최소화하려 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의 철학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통해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외롭고 쓸쓸한 상태로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의 삶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 속에서 더 깊이 사고하고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며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면 결국 지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남들이 뭐라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그의 철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질적인 욕망이 인간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좋은 물건이나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들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끝없는 욕망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기적인 삶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삶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기심이며 이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모든 것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삶은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외부의 소음과 기대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지혜들은 현대사회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며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고독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고통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위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위지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단순히 목표를 향한 노력이나 열정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적인 욕구와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는 위지가 인간의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희망과 좌절, 만족과 불만족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을 원합니다. 이런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불안과 결핍감을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의 무한한 순환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을 통해 위지를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작품이 우리의 의지를 잠시 멈추게 하고
순수한 관조의 상태로 들어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잊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갈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철학적 사고와 명상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관조하고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삶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종종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충돌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관계를 최소화하고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타인의 기대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행복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욕구가 적은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즉,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불필요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풍요와 소비주의가 강조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시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외부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경쟁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또한 고통과 불행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고통 자체를 부정하거나 도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고 소통하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종종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고독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삶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태도와 관점에 따라 그 복잡함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들은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과 삶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인간이 왜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머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중심에는 의지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삶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지배한다고 보았으며 이 의지가 바로 고통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지는 인간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결국 그 갈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직업을 얻은 후에는 더 높은 위치를 갈망하며 그 위치에 도달한 후에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끝없는 욕망의 순환은 인간을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지를 초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예술과 철학적 관조가 의지를 초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욕망을 잠시 멈추게 하고 순수한 관조의 상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순간적으로 평화를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철학적 사고는 우리가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위치와 문제를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관계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종종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관계를 최소화하고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타인의 기대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이 인간을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좋은 물건이나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들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며 결국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는 이러한 끝없는 욕망의 순환에서 벗어나야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욕구가 적은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불필요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풍요와 소비주의가 강조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시각입니다. 그는 또한 고통과 불행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고통 자체를 부정하거나 도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태도와 방향성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외부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경쟁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소음과 연결 속에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소음을 멈추고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대사회에서도 많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고 소통하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종종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고독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삶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태도와 관점에 따라 그 복잡함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들은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삶은 결국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지혜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의 철학적 통찰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